안녕하십니까. 신의기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 적성국가들은 군사력을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특히 러시아 태평양 함대, 우리 동해를 나누어 쓰고 있죠. 그 태평양 함대에 구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순항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쏘는 잠수함들이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최신형으로 바꾸어서 여기다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수십 발 꽂아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려 4척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고,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1 A5 전차 한 100대 정도 줬죠. 그동안 전장에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동부 전선에서 거의 부대급, 여단급 단위로 레오파르트 1 A5 전차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이 웨이보에 북한의 신형 세별 4형 그리고 세별 9형 드론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군은 M10 부커 화력 지원 차량을 조기 양산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차량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실전 배치를 시작한 북한판 RQ4 글로벌 호크와 북한판 리퍼 이른바 세별 4형과 세별 9형의 초근접 사진이 중국 웨이보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해외 소식통들은 북한이 장거리 타격 자산에 이어 장거리 표적 획득 자산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 현역 F-16 전투기 조종사가 미스 아메리카에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생 메디슨 마시 소희가 미스 콜로라도에 이어 미스 아메리카에 선정됐는데요. 현재 F-16 전투기 조종사 교육을 받고 있는 마시 소희는 태권도 유단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암 연구기금 모금 활동가 등 어린 나이에도 화려한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JF-17 블락 3 전투기 12대 도입을 추진했던 이라크가 노선을 변경해 프랑스와 32억 달러 규모의 라팔 스탠다드 F4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2억 4천만 달러의 계약금을 냈고 잔금은 원유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자국 주둔 외국군 철수를 추진하며 이란과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이라크가 과연 라팔 전투기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국 해군 차세대 호위함인 26형 초도함을 건조 중인 BAE 시스템즈 산하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임금 인상 협상에서 결국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총파업으로 영국 해군 건함 계획을 틀어버리겠다던 하청업체 CVL 케이블의 노조 요구가 먹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의 이번 굴복으로 CVL 케이블 노조원들은 22.8% 인상된 임금을 받게 돼 호위함 건조 비용 증가 그리고 기간이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군이 지난해부터 저율 초도 생산을 시작한 M10 부커 화력 지원 차량을 올해부터 양산 체제로 조기 전환해 긴급히 대량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 보병 여단 전투단의 화력으로는 현대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2035년까지 504대 조달을 목표로 추진되던 부커 도입 사업 일정과 규모가 크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이가 서 있어서 이게 북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김정은이가 없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미국의 글로벌 호크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델명도 뺏겼죠. 미국이 글로벌 호크는 RQ4 그리고 또 리퍼는 RQ9 이렇게 부르니 이거 글로벌 호크 뺏긴 건 세별 4 리퍼 뺏긴 건 세별 9 이렇게 완전히 미국 약 올리듯이 이름까지 차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헤드가 둥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죠. 글로벌 호크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원래는 위성 안테나, 조종부 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 하단 부분에 또 원래 글로벌 호크는 MS-177이라고 하는 이 정찰 포드가 장착되어 있어요. 바로 전자광학 카메라인데
굉장히 해상도 뛰어난 전자광학 카메라예요. 그 카메라를 생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뭐 그와 유사한 다른 탐지 장비를 장착을 했겠죠. 그럼 이거 어디 쓰냐? 고고도에 띄워서 미국 항모 전단이 어디 있는가 찾는 데 쓰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항모 전단이 어디 있는 거 판단하면 거기다가 이제 탄도미사일 날리는 거죠. 북한판 A2AD 하는 용도로 이 새별 사형을 쓴다라고 보고, 새별 구형은 뭐 전형적인 공격 드론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격하려고 만들겠죠. 자, 이거 너무나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들어간 엔진 중국이 제공했겠지만 이것도 이 설계도는 어디서 났을까요?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며칠 전부터 계속 우리 언론에 나왔던 사진인데 미스 아메리카에 선정되었어요. 현재 미 공군 소위입니다. 소위니까 뭐 우리도 뭐 F-16 조종사다 뭐 이러는데 실제 지금 현재 전투 조종사는 아니고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이에요. 전투 조종사 좀 되려면은 중2, 대위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정말 이력이 화려합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케네디 스쿨의 이 행정학 석사 과정에 또 재학 중이고, 현재 또 이 행정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F-16 조종사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17세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암 연구 기금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17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암 연구 기금 모금 단체를 설립을 해서 그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뭐 이런 여러 이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또 더 익숙한 게 이제 태권도 검은띠 유단자다,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미스 아메리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여성이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지성미 그리고 외모 다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서 미스 아메리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저는 이 모습보다 이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음은요. 라팔 전투기. 전 세계 지금 마구마구 수출 돌풍. 라팔 이름이 돌풍 아닙니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라팔 전투기인데, 프랑스도 최근에 라팔 F4 이거 42대 계약을 했죠. 프랑스 공군이. 그리고 뭐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는 인도네시아 계약했죠. 또 그리스 뭐 등등 해서 많이 팝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중국제 JF-17 살려고 했던 이라크가 라팔 14대 계약했다. 그리고 계약금 2억 4천만 달러 줬다. 잔금은 원유로 줄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정말 놀랄 로자인데요. 이 이라크가 미국 F-16 샀다가 이 F-16 정비해주던 정비팀들 다 철수해버렸죠. 쓸 수가 없고, 우리 FA-50 샀다가 FA-50은 그래도 카이가 정비 계속 해줘서 쓰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 중형 전투기 필요하니 이걸 이제 F-16 모순이 라팔로 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라팔이 워낙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단기간 내에는, 제가 봤을 때 한 5년 내에는 이 인도받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국 26형 호위함 만들고 있는데 스탑됐죠. 왜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아니 우리 원청 BAE 시스템즈는 예를 들어서 $10,000 받는데 우리는 왜 7,500달러밖에 안 주냐? 우리도 BAE하고 똑같이 줘 하고는 총파업을 예고한 거예요.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인데, 하청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서하신 말일 수 있으나, 하청업체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원청쟤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일 한다. 근데 왜 다르게 주냐? 맞아요. 똑같은 일 하는데 다르게 주는 거 기분 나쁘죠. 그런데 원청업체, 이를테면 현대중공업에 입사할 때의 경쟁력, 그리고 그 어떤 이 판별하는 수준하고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에 들어갈 때의 경쟁력, 또 수준,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괜찮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은 여기에 굴복해서, 노조 천국 아닙니까 영국이. 그래서 그래 똑같이 줄게 해서 몇 달 스트라이크하고 파업하고, 그리고는 이 임금을 22.8% 해서 BAE 시스템스 원청하고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러면 이 파업한 기간 동안 생산 못해서 기간 늘어나죠.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건조 비용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 더 들어가니까 훨씬 더 비용 상승하겠죠. 참 이러니까 영국이 지금 군사력이 완전히 폭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 정말 다행스럽게도 방산업체에는 우리가 파업을 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걸 전때 국회의원이었죠. 정의당의 김종대 아시죠? 군사 전문가 하다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됐던 사람인데, 그 김종대가 창원 내려가가지고 방산업체 노동자들도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있어야 돼 라고 주장했던 자입니다. 정말 기가 차는 거죠. 대한민국 말아먹고 엎어버리려고 작심한 거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딱 봐도 그냥 전차같이 생겼는데 경전차처럼 생겼죠. 105mm포입니다. 미국군이 현재 스트라이커 예단 전투단에 그 스트라이커 장갑차에다가 105mm 포 얹은 게 있어요. 그걸 대체하는, 그거 너무 약하니까 그거 대체하는 용도인데, 자,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거 느긋하게 생산할 일이 아니다. 빨리 스피드 올려 해가지고 이거 조기 양산한다. 105mm 포인데 재원이나 무게 이런 거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뭐 딱 봐도 스트라이커 105mm 버전보다는 세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전차로 분류하지 않고 미국은 화력 지원 차량, 보병 화력 지원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보병 따라다니면서 참호나 이런 거 쏴주겠다 이거죠. 적 전차와 대전차 전투 이런 거는 개념에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주요 소식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대공세를 벌일 것이라는 소문이 전선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숨겨뒀던 예비대를 동부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100여 대를 받은 레오파르트 1 A5 전차가 처음으로 실전에 등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공세가 예상되는 동부전선 쿠판스크 방면의 방어 전력을 크게 보강하고 있으며 최근 서방에서 지원받은 신형 장비들로 무장한 전략 예비 병력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1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동부전선 지휘소 시찰 이후 쿠판스크 방면에 전력이 대거 증강됐다며 최근 이곳에 제59 기계화 예단과 제14 기계화 예단 등의 전력이 부대 증편 작업을 마치고 신규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제59 기계화 예단은 T-64BV 전차와 BMP-1 장갑차를 운용하던 2선급 부대였는데요. 개편을 마친 여단은 레오파르트 1 A5 전차와 M랩, 장갑 험비 등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최근 최전선 바로 후방에서 설상 전투 훈련을 실시하고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9 기계화 예단에 배치된 레오파르트 전차는 벨기에가 공유한 물량으로 사격 통제 장치와 조준경 현대화 개수가 실시됐고 벨기에가 자체 개발한 M1060A1 날개 안정 철갑탄을 사용해 2000m 거리에서 최대 45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 동급 최강의 화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춘계 반격에 동원되어야 할 전력이 동부전선에 배치된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방증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추가 전차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우크라이나, 남은 레오파르트 1 A5 전력은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레오파르트 1 A5가 등판하네요. 근데 이건 뭐 대단히 강력한 전차는 아니죠. 2세대 전차니까. 독일, 서독이 냉전시대 때 대량으로 만든 전차, 그리고 이제 이걸 대체하는 3세대 전차가 레오파르트 2 전차죠. 105mm 포입니다. 그리고 40톤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차체이다 보니 방어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지금 사진 찍힌 거 보면 위에 이제 뭐 코프 케이지에서 드론 막아내는 이 방어 장비, 또 뭐 폭발 반응 장갑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방어력은 여전히 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금 이 59 예단에 벨기에가 지원해준 레오파르트 1 A5인데 여기 이제 탄이 벨기에가 좀 개량을 해서 2000m 거리에서 450mm를 관통할 수 있다. 독일의 기본 원래 날탄은 370mm 관통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T-72 전차 측면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쿠판스크 방면으로 이동 중인 모습입니다. 장갑 험비 그리고 레오파르트 1 A5 등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대 차원에서 원래는 헤르손 쪽에 있던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서방 세계에 가서
연수받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쿠판스크 바로 후방에서 바로 후방에서 설상전투 훈련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전선에 투입됐는데, 이거 그냥 방어력이 약하니 여기저기 그냥 뭐 흩어서 지금처럼 2대, 3대, 1대 이렇게 투입하면 다 녹아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형식으로 쿠판스크에서 마주보고 있는데, 이 최일선 바로 후방에 배치해놨다가 이 레오파르트 1 전차의 장점은 기동력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동방어 거의 뭐 대대급으로 몰려다니면서 기동방어를 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수십 대가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했던 것처럼 뭐 한 대, 2대 소대급으로 그냥 흩어서 이렇게 나눠주면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우크라이나 현명한 판단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추가 지원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신냉전 체제가 격화되며 미국의 해군력 부족 문제가 미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새로운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어 있는 순항미사일 원잠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오스카2급 잠수함이 지르콘 캐리어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현재 운영 중인 프로젝트 949A 안테이급 잠수함에 지르콘 운용 능력을 부여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태평양 함대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된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1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관 빅토르 리나 제독은 현재 프로젝트 949A 잠수함 현대화 개량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 개량에 따라 이 잠수함은 최신형 야센 M급과 유사하게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량에 따라 안테이급 잠수함은 P-70 초음속 대함미사일 24발을 탑재하는 기존의 경사형 발사기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기능 수직발사관 시스템인 UKSK가 장착되는데요. UKSK 발사관이 기존 P-700 발사관보다 체적이 크게 작은 만큼 미사일 탑재량은 최대 72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재되는 미사일은 장거리 대함미사일인 칼리브르, 초음속 대함미사일인 오닉스, 다목적 극초음속 미사일인 지르콘인데요. 안테이급이 수십 발의 지르콘을 탑재할 경우 이 잠수함은 한 척만으로도 미 7함대 항공모함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잠수함이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르쿠츠크 함과 첼라빈스크 함을 개량형인 프로젝트 949AM 모델로 개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개장 공사 중인 잠수함들은 늦어도 2025년에는 태평양 함대에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안테이급 잠수함은 나토에서는 오스카2급으로 부르는 수중 배수량 2만 톤급의 대형 순항미사일 원잠으로 태평양 함대에 4척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조치로 미 해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테이급, 나토명으로는 오스카2급 2만 톤이에요. 2만 톤.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직 발사관, 경사형 발사관인데 이거 24발이 있어요. P-700. 굉장히 덩치 큰 대함미사일인데 뭐 냉전시대 때 만들었다 보니까 덩치는 큰데 사거리는 500k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떼내고 여기다가 이제 러시아 표준 요즘 쓰고 있는 수직 발사관 UKSK 러시아판 마크 41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72세를 박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또는 오닉스 그러니까 야혼트죠. 초음속 대함미사일 그리고 지르콘 극초음속 아음속인 칼리브르 초음속인 오닉스 극초음속인 지르콘 등등 해서 뭐 골라 잡아서 최대 72발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평양 함대 현재 4척 있는데 이거 2척을 지금 현재 개장하고 있고 마치면 또 2척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태평양 함대 벨고로드함 바로 포세이돈 핵어뢰 쏠 수 있는 벨고로드함 등 그거 핵어뢰 쏠 수 있는 거 2척 오죠. 등등 해서 태평양 함대 어마어마하게 강화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타겟은 일단 1차 타겟은 미군이 되겠죠. 2차 타겟은 일본이 되겠죠. 3차 타겟은 한국이 되겠죠. 그런데 뭐 3차 타겟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네. 아니죠. 미군 타격하면 전시 증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북중러 완전히 그냥 같이 움직이고 있죠. 최선희 러시아 가서 또
뭔가 또 협력 논의하고 왔죠. 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이런 발전 우리가 허투루 볼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극초음속 무기 요격 시스템 빨리 개발하라 라고 의회에서 군을 지금 압박해서 법안에 넣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의회 뭐합니까? 지역에 가서 개모임하는 데 가서 꾸벅꾸벅 인사나 잘하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생각하는 의원 있기나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는 입법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